네, 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이마람 특파원입니다. 네, 오늘 미국 현지 시간으로 3월 10일 금요일 거래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급락하는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미국의 2월 고용보고서가 생각보다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은행의 파산 사태가 갑작스럽게 발생하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이 된 모습입니다. 시황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우 지수는 전장 대비 1.07%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 현재 32,000선 아래로 내려선 모습입니다. S&P 500 지수 전일 대비 1.45%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3,900선을 하향 이탈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전일 대비 1.76% 하락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 11,138선에 머물면서 11,000선에 바짝 다가가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는 미국 은행인 실리콘밸리 뱅크의 갑작스러운 파산에 따른 엄청난 공포가 시장을 점령하면서 굉장히 위축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현재 오늘 기준으로 다우 지수가 4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고요. 다우 지수는 이번 한 주 동안 약 1,500포인트가량 폭락을 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우는 지난해 6월 이후 최악의 한 주를 보냈고요. 한 주간의 낙폭이 약 4.7%에 달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 한 주간 4.2% 정도 급락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올해의 상승분을 거의 다 까먹게 됐습니다. 나스닥 역시 한 주간 5%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연간으로는 플러스를 유지를 하고 있지만 3대 지수 중에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는 실리콘밸리 뱅크의 이 파산에 따른 급속한 셀오프가 지속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용보고서가 최악은 아니었지만 갑작스러운 파산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이 극도로 공포에 떨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금융시장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출렁였습니다. 우선 채권 금리 같은 경우도 역대급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2년물이라든지 10년물 주요 국채 금리는 20bp 이상 폭락을 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은행 파산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의 극도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회귀가 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채권 매수세가 집중이 된 모습입니다. 지금 2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지난 이틀 동안 약 46bp 폭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큰 폭으로 내린 것은 금융위기 이후 이제 2008년 9월 이후 최대 폭으로 떨어진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번 주 초에 채권 금리는 파월 의장의 의회 발언 이후로 급등한 바가 있는데요. 네, 정말 롤러코스터와 같은 이런 한 주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 역시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유동성 우려 등이 불거지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오늘 장중 2만 달러를 하회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1월 중순 이후 최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극심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연출이 되면서 비트코인과 같은 위험 자산에서 돈이 빠지고 채권 시장으로 돈이 유입되고 있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 전문가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주말을 앞두고 이 은행 파산이라는 초대형 변수가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의 미국 은행의 파산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주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쉽게 이제 롱 매수를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오늘의 셋오프를 설명을 했습니다. 네, 실리콘밸리 뱅크 오늘 갑작스러운 파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약 48시간 안에 이 은행의 증자 계획에서부터 매각 실패, 그리고 파산으로 이르는 수순이 그대로 밟아졌는데요. 이 과정을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네, 실리콘밸리 뱅크 파이낸셜은 이제 벤처 캐피털 펀드나 신생기업의 대출을 주로 해주는 대출 기관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번 주 수요일 늦게 실리콘밸리 뱅크는 매도 가능한 증권을 모두 매각을 해서 18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상 이 회사의 채권 포트폴리오에서 대규모 손실이 나면서 가능한 증권을 모두 매각했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이제 증자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이 나온 직후에 이 실리콘밸리 뱅크 파이낸셜의 주가가 60% 폭락을 했습니다. 네, 주가가 폭락하면서 SBB 파이낸셜의 증자가 실패로 돌아가게 됐고요. 골드만삭스를 중심으로 이 기업을 매각을 하는 것을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오늘 오전에 나왔습니다. 골드만이 이제 SBB의 주식을 주당 95달러 정도의 주관을 했다라고 알려졌는데요. 네,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또 파산 우려에 고객들이 은행에서 예금을 추가로 빼가면서 딜은 무산이 되었습니다. 결국 주식 매각은 오늘 오전 기준으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되었고요. 이후에 미국 캘리포니아 금융 당국이 이 실리콘밸리 뱅크를 폐쇄하고 이 연방예금 보험공사를 파산 관제인으로 지정한다라고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SVB 파이낸셜은 미국에서 16번째로 큰 은행이다라고 하는데요. SVB의 이번 파산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이자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큰 파산이었다라고 합니다. SBB가 파산을 하게 된 이유는 이제 벤처 자금을 받는 신생 기업들을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벤처 기업들의 고금리 그리고 IPO 시장 둔화로 인해서 자금 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런 벤처 캐피탈 그리고 스타트업의 어려움으로 고객들이 계속해서 자금을 인출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SBB는 유동성이 부족해진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보유한 채권을 매각을 하는 데 나섰고요. 결국 이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대규모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결국 여기서 주가까지 폭락을 하면서 증자에 실패했고 파산의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SBB 파이낸셜 파산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제 이 SBB 은행뿐만 아니라 뉴욕 증시의 금융 섹터에 직격탄이 가해졌는데요. 금융을 비롯해서 기술 그리고 부동산 관련 종목이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리콘밸리 뱅크에 대한 우려는 이제 과거 금융위기의 기억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은 이번 사태가 전체 은행권으로 번질지 여부에 대해서 전체 은행권으로 번질지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쩌면 이 SVB 은행의 파산으로 인해서 금융권에 블랙스완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 블랙스완이라고 하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을 듯 했던 검은 백조, 흑조가 발생을 하면서 이 예외적인 일로 인해서 시장 전반에 그 엄청난 충격을 발생하는 이벤트를 블랙스완 이벤트라고 합니다. 특히 이 SVB 은행 파산을 통해서 중소형 은행이 직격탄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유동성이 취약하거나 포트폴리오가 편중된 전문 지역은행들에 대한 의구심 또한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런 지역은행인 시그니처 뱅크의 주가가 22% 이상 폭락을 했고요.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그리고 팩웨스트 뱅코프의 주가가 각각 14% 그리고 37% 이상 추락을 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또 예탁금이 빠르게 고갈될 것이다라는 이런 우려는 가상화폐 대출업체인 시그네처 뱅크에 대한 우려로도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시그네처 뱅크의 주가도 오늘 20% 이상 폭락을 했고요. 네, 시그니처 뱅크는 이번 주에 실버게이트 캐피탈이 청산을 발표를 하면서 더욱더 큰 타격을 받고 있고요. 이 거래일 동안 주가가 30% 이상 폭락을 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금융주를 중심으로 이렇게 극심한 혼란이 불거지면서 많은 종목들의 거래가 변동성에 따라서 일시 중단되기도 했고요. 뱅킹 부문과 관련된 여러 종목이 하락함과 동시에 ETF 종목들도 크게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S&P 지역은행 ETF 같은 경우 4%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인베스코 KBW 은행 ETF 역시 3% 이상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자이언스뱅코프, 키코프와 같은 소형 은행들도 타격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형 은행주는 대체로 좀 지지력을 보이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JP모건 주가가 어제 5% 이상 빠졌던 만큼 오늘은 2.5%가량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은행 같은 경우는 소폭 하락을 했고요. 웰스파고는 강보합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대형 은행 중에서 가장 조금 유동성에 취약하다라고 알려진 찰스 슈왑의 주가는 가파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찰스 슈왑은 전일 12% 폭락을 한 후 이날도 10% 이상 급락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 SBB 파산 사태가 다른 중소형 그리고 지역은행으로 전이가 되어서 금융시장 전체에 이제 큰 폭풍을 불러일으킬지 혹은 이제 SBB 은행의 어떤 한 건의 사례로 마무리가 될지는 아직은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SBB가 몰락한 이유는 이 앞으로 다가올 굉장한 고난의 어떻게 보면 예고편일 수 있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 네, 월가의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연준이 고강도의 이 긴축 과정에서 양적 긴축을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지역은행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연준은 이제 작년 6월부터 9조 달러에 달하는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는 QT, 이른바 양적 긴축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의 전문가 같은 경우 페드가 양적 긴축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은행권에 있었던 과잉 유동성이 빠져나갈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이 강력한 소매 예금 기반을 구축하지 못한 중소형 그리고 지역 은행들은 자금 조달의 비용이 너무 커질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전문가들 SVB 파이낸셜 사태의 전이 가능성에 대해서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이번 SVB 사태는 연준 긴축의 결과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염성에 대한 우려가 증폭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시스템적인 문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모건 스탠리는 진단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SVB 사태에 완전히 묻혀버린 고용 보고서인데요. 참 어제까지만 해도 고용 보고서에 모두가 촉각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오늘 결국 완전히 뒷전이 된 모습입니다. 네, 생각보다는 이 세부적인 내용에서 괜찮은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비농업 부문의 신규 고용은 31만 1천 명 증가를 하면서 월가의 예상치보다는 많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50만 명을 상회했던 전월에 비해서는 이제 증가세가 둔화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된 부분은 실업률입니다. 실업률이 3.6%로 집계가 되면서 네, 바로 전월에 기록을 했었던 3.4%에서 반등을 했는데요. 54년 만에 최저치에서 살짝 반등을 한 모습입니다. 네, 2월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 대비 0.24% 올랐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4.62% 오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두 개 모두 월가의 예상치였던 0.4% 상승, 4.8% 상승을 모두 하회하면서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생각보다는 둔화가 되었다라는 점을 나타내줬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2월 고용 지표가 미국 연방준비 제도에게는 일부 안도감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3월 FOMC에서 연준이 빅스텝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도 하루 만에 엄청나게 후퇴한 모습인데요. 현재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약 40% 수준에 달하는 참가자들이 빅스텝 인상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 이 확률이 거의 70%에 육박을 했었는데 굉장히 큰 폭으로 줄어든 모습입니다. 고용보고서의 세부적인 내용, 즉 실업률이라든지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생각보다 괜찮았고요. 거기에다가 SBB 사태까지 터지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연준이 또다시 50bp 빅스텝을 인상을 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라는 심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한 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의회 증언에서부터 시작해 SBB 파이낸셜의 급작스러운 이런 파산 사태까지 번지면서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한 주였는데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 SBB 파이낸셜의 파산 사태에 후폭풍을 주시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다가 3월 FOMC를 앞두고 좀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 등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네, 저는 뉴욕 증시 정보와 함께 다음 주 뉴욕 이후 라이브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